야, 생각을 해봐라. 자동화 수익이 도대체 어딨냐? 아니 은행이자랑 부동산 있지 않아요? 저도 우체국에다가 10억 이상 예금을 해놨어요. 근데 그 우체국도 예금 이자가 변동이 된다니까요. 당연히 금리 영향을 받아서. 코로나 때 1%, 고금리 때 4%. 근데 받아본 적은 있어요? 여러분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제가 1억 원을 드리겠습니다. 뭔 소리지? 아유, 농담입니다. 혹시 실망하셨나요? 잠깐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가 방금 드린 약속은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이게 바로 자동화 수익 광고와 거의 유사합니다. 하루 5분 투자해서 500만 원 벌기. 내가 자는 순간에 자동으로 돈이 생기는 거. 솔직히 차이가 없습니다. 현실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거에 왜 속는 걸까요? 정말 그런 게 있기는 한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 자동화 수익의 실체에 대해서 낱낱이 밝혀보겠습니다. 프론트맨님, 자동화 수익은 정말로 불가능한 걸까요? 자동화 수익은 엄밀하게 말하면 가능해요. 자동화 수익의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은행이자. 은행이자는 내가 돈을 일정만큼 넣어놓으면 그 금리 이율에 따라서 자동으로 돈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보면 자동화 수익일 수 있겠죠. 자동화 수익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 자동화 수익의 액수가 변동이 많이 됩니다. 놀랍죠. 은행도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자, 내가 1억을 코로나 때 넣어놨어요. 근데 100만 원 나오더라고요. 근데 고금리 시기에 1억을 넣어놓으면 4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4배가 좀 차이가 나거든요. 100만 원, 400만 원. 그럼 이게 액수가 커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10억을 넣었을 땐 1000만 원, 4천만 원이고요. 30억을 넣었을 때는 3천만 원과 1억 2천만 원입니다. 1억 2천 정도면 그냥 자동으로 살 수 있겠지만 3천만 원은 조금 빠듯할 수 있습니다. 30억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이런 자동화 수익도 변동이 되게 심하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은행은 이렇고요. 첫 번째. 두 번째, 또 우리가 자동화 수익으로 되게 유명한 거는 부동산이죠. 부동산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상가를 가지고 있거나 하면은 거기서 다달이 월세가 나옵니다. 맞아요. 다달이 나오는 월세는 거의 자동적으로 나와요. 저도 예전에 상가에서 월세를 받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제가 통장을 굳이 확인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돈이 이렇게 딱딱 입금이 되더라고요. 좋죠. 따박따박 입금되는 거. 여러분들 그런 거 기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상가를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가 학원이 들어가 있던 상가였는데요. 그때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대면이 좀 안 됐잖아요. 다들 이제 비대면으로 하고 학원도 막 휴업을 하고 또는 학생들을 줄여받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때 이제 착한 임대인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제가 먼저 임대료를 깎아주겠다라고 했어요. 한시적으로 한 3개월 정도 50% 정도를 감면을 해줬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좀 지나고 나서도 이분이 계속해서 한 30% 40%씩 덜 내더라고요. 저한테. 어떤 달은 안 주기도 하고요. 제가 베풀었던 호의가 어떤 무시가 된 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자, 분명히 저는 한 달에 150만 원씩 받는 자동화 수익이 들어왔던 거예요. 근데 들어온 액수가 내가 이제 감면해준 거 가지고 3개월만 해주기는 조금 들어왔습니다. 즉 자동화 수익이 많이 들어왔다가 줄어들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죠. 아, 보증금 있잖아. 근데 명도 소송하고 이런 거는 굉장히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변호사비도 나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자동화 수익이 존재는 가능하나 등락이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따박따박 한 달에 50? 그런 건 없습니다. 물론 더 나올 수도 있죠. 50이 아니라 좀 잘 됐을 때는 뭐 100만 원 상가도 월세를 인상할 수 있으니까 150, 200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등락이 있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얘기는 자동으로 그냥 따박따박 60, 70 이런 거는 별로 없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경우에도 일을 안 해도 물건이 팔리니까 이것도 자동화 수익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우와,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야, 이거 진짜 설명드릴게요. 자, 온라인 쇼핑몰을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자, 온라인 쇼핑몰이 뭡니까? 내가 스토어가 만들어야죠. 스토어를 만들고 거기에 물건을 사는 사람이 있고 물건을 파는 사람이 있겠죠. 물론 이제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제작을 해서 배송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 그냥 떼서 파는 방식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어떻게 완전 자동화입니까? 그리고 그 수익은 왔다 갔다 안 합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막 이 시장을 진출해서 이 아이템을 뚫었어. 그럼 거기서 사람들이 모르고 하니까 내가 수익이 좀 잘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얼마나 갑니까? 그 시즌 아닙니까? 잠깐 가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가지고 같이 들어오면 또 안 돼. 이렇게 이제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스마트 스토어 시장이. 여기서 차별화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나만의 브랜드를 만드는 거예요. 나만의 내가 정성을 들이고 공을 들이고 차별화를 만들어서 고객들이 정말 가치 있을 만한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그 고객이 그걸 샀을 때 어떤 가치를 느끼고 그렇게 차별화를 해야 되는데 그냥 쉽게 아, 이거 시장에 이거 잘 팔린다구나 사. 이 방식으로 얼마나 지속적으로, 그럼 얼마 버셨습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건 얼마나 지속적으로입니다. 5년, 10년 이렇게 돈을 버셨나요? 끼케야 3개월, 6개월 또는 뭐 1년 잠깐 잘 되고 그걸 통해서 그냥 야, 이렇게 하면 그냥 누워있어서 돈이 들어와, 내강이 들어,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건 모두가 그렇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소수의 몇 분이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런 강의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토어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정확히는 몰라요. 하지만 그런 광고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런 피해? 아, 이게 너무 이게 실망스러운 어떤 후기들? 그런 것들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 보니까 AI를 활용해서 부업으로 자동화 수익 만드는 방법 이런 게 요즘 영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설명하시나요? 그쵸. 저는
저는 AI로 부업을 해서 자동화 수익을 어느 정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항상 정도입니다. 정도. 내가 그냥 계속 누워있는데 그냥 계속 돈이 나와. 저는 이런 걸 없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직장인들 돈 어떻게 계산합니까? 사업해서 내가 이번 달에 잘 돼서 1,000만 원 벌었네. 그럼 무슨 1년 수익을 1억 2천으로 계산하잖아요. 그게 절대 안 된다니까요. 물론 더 나올 수도 있지만 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사업이라는 건 내가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한 달 수익 막 5천만 원 벌었어. 그럼 막 1년에 6억 버는 것처럼 포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막 연 6억 수익. 이게 장난치는 거잖아요. 진짜로 그럼 6억을 벌어가지고 그걸 보여주면 그거는 믿죠. 근데 5천만 원 버는 걸 6억으로 계산하시면 안 돼요. 직장인분들하고 다릅니다. 직장인분들은 월 수입이지만 사업은 내가 실적에 따라서 돈을 받는 거예요. 굉장히 그 변동이 심해요. 잘했을 때는 돈을 벌지만 못했을 땐 마이너스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한 달에 그냥 300, 500 따박따박 들어와요. 자동으로? 자, 여러분들 대부분 그런 건 어떤 경우가 많냐면요. 이제 막 시장이 형성됐거나 또는 시장의 플레이어들 별로 없어. 그래서 잘 몰라. 이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게 있어요. 정보가 잘 안 풀려서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장이 초기고 운이 좋아서 돈을 벌었어요. 이렇게. 그럼 이걸 가지고 나서 이 시기에 돈을 번 건데 그 다음 이거를 또 강의화를 해요. 자기가 이제 좋았던 시절에 했던 거를 야, 이렇게 하면 자동화 수익이 벌려.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걸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들이 몰릴 거 아니에요. 강의가 되면서 이제 풀려나가면서. 그러면 이게 또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운은 끝난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마치 진리인 양 제 방법만 따라 하시면 300만 원, 500만 원 벌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수강생 100% 다 벌었냐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 번 사람은 소수잖아요. 물론 더 잘 된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그 진실을 오늘 꼭 얘기해드리고 싶었어요. 혹시 전자책 부업도 마찬가지인가요? 전자책이라는 건 전자책을 내가 팔려는 어떤 마케팅 회의를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자동화 수익인가요? 전자책 그냥 어디 걸어놓고 그냥 자동으로 팔리는 내가 네임밸류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그 전에 막 책을 많이 썼거나 또는 어떤 유명한 사람이었어. 그렇게 전자책이 팔려. 그거는 이미 그때까지 했던 시간을 가지고 나서 그 유명세, 그 어떤 인지도를 가지고 책을 파는 거죠. 이게 어떻게 자동화입니까? 그거는 여기까지 한 게 있으니까 이거는 자동으로 벌리는 수익인 거죠. 근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서 전자책 쓰면은 몇 명이나 사겠습니까? 그거를 만약에 내가 별로 한 게 없다면은 그렇게 하니까 그 전자책 강의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뭐 괜찮게 하시는 분들 당연히 있지만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해서 이렇게 팔려는 사람 이런 사람 때문에 그냥 다 같이 너네는 다 같은 사람들이야 해서 그냥 욕을 이렇게 먹는 거예요 사실. 그럼 자동화 수익 대신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 안정적인 수입은 자 우리가 그냥 안정적인 직장 얘기하면 뭐 공무원도 있고 공기업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안정적이라는 거는 사실 거의 없어요. 충격적일 거예요. 안정적인 건 없어요. 사업은 굉장히 불안정적이에요. 자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는 삼성전자도 영업이익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물론 플러스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겠지만 그런 것처럼 사업에 100% 안정되는 건 없어요. 사업은 항상 위험하고 변동이 심해요. 사실 저는 그냥 그래서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뭐냐면은 첫 번째는 현금성 자산을 제일 많이 쌓아서 그 돈을 가지고 부동산 또는 이자, 채권 이런 식으로 조금 안정성이 높은 상품에 투자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근데 세상에 100% 안전한 건 거의 없어요. 100%라는 게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되게 좀 불확실성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되게 불확실합니다. 당장 내일도 모레도 모르는 게 인생이나 삶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안정성이 높은 자산에 투자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은퇴하시거나 나이가 좀 있으셔서 그런 분들은 보통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막 다가구 주택 같은 걸 지어서 거기서 원룸에서 월세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거는 보통 수요가 계속 있기 때문에 잠깐 공실이 되더라도 또 채워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뭐 완전 안정성을 얻으시려면 그렇게 하는 게 낫겠죠. 근데 사실 젊은 분들한테 이건 보통 추천드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젊은 분들은 시세 차익이 되게 목표가 커요. 살아갈 날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 수익도 현금 흐름도 계속 창출할 수 있는 입장이고요. 근데 나이가 좀 드시거나 그런 분들은 뭔가를 도전해서 새로운 현금 흐름 또는 새로운 뭔가를 해서 막 자산을 불리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안정적으로 수익이 들어오는 그분들을 보니까 그런 경우가 좀 많았어요. 안정적인 부동산에서 이렇게 수익이 들어오는 경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럼 자동화 수익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현실적인 재테크 목표를 세운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선은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돈을 아껴 써야 되고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제가 영상마다 얘기하는 건데 내가 정말 좋아하고 잘하는 거를 찾아서 그걸 가지고 돈이 되는 시장에 들어가서 차별화시켜서 그걸로 수익을 내는 거를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냥 내가 부업을 경험 삼아하는 건 괜찮아요. 아 내가 이걸 경험해서 이걸 가지고 또 내 걸 만들어보자 이런 거는 괜찮지만 와 이거 부업하면 돈 된다고? 이렇게 들어가시면 실망스러운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은 근데 그걸 또 찾으실 거예요. 이걸 끄고도 그냥 그걸 찾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일시적으로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장기적으로 됩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얼마나 지속적으로 될 것인가? 평생 될 것인가? 그 실적이 평생 안 됐는데 어떻게 평생 된다고 자부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일시적으로 강의를 듣고 도움을 받아가지고 일시적으로 했어. 근데 이게 영원하지 않을 걸 알아서 뭐 예를 들면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 만든다든가 아니면 이걸 접목시켜서 내 사업을 만든다, 이런 거는 저는 아주 찬성입니다. 그럼 그 강의의 가치 이상을 뽑겠죠. 근데 제가 말하는 건 이게 영원할 거야, 이건 계속될 거야, 이렇게 계속하면 계속돼. 그 강사들도 안 그래요. 여러분들 부동산 보세요. 부동산 올랐잖아. 근데 지금 최근에 한 2년 정도 좀 어려웠거든요, 부동산이. 그때 막 아파트 해가지고 투자해서 막 부자 된 사람들 근 2년 동안도 똑같이 했어요? 아니잖아요. 숨죽이고 있잖아요. 아니면은 그냥 쉬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절대 무적은 없어요. 굴곡이 있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동화 수익도 다 굴곡이 있어요. 심지어 은행이자 얼마나 안정적입니까? 심지어 여러분들 우체국 같은 국책은행에 넣어놓으면은 예금자 보호가 무한이에요. 무한. 일반 은행에 넣으면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되잖아요, 그 은행이 없어졌을 때. 근데 우체국은 20억 30억씩 넣어도 예금 이자가 보존이 돼요. 그래서 저도 우체국에다가 10억 이상 예금을 해놨어요. 근데 그 우체국도 예금 이자가 변동이 된다니까요. 당연히 금리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냥 무조건 500 이런 거를 기대하지 말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완전 자동화, 완전 똑같이 일정으로 들어오는 돈, 이런 거를 기대하지 마셔라. 사업에 굴곡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수익의 변동성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을 운영하는 방법이 뭘까요? 자, 이게 어려워요. 자, 사업의 변동성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자, 환경적인 요인 내가 컨트롤할 수 있나요? 자, 내가 식당을 하는데 코로나가 터졌어. 이걸 어떻게 컨트롤합니까? 당연히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런 거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자, 지금 나온 어떤 수익 또는 내가 지금 개발한 어떤 서비스나 상품의 어떤 질이나 이런 걸 판단해서 최소의 비용만 쓰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사업은 굴곡이 있어요.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데 잘 될 때는 많이 벌고 안 될 때는 안 잃거나 최소한 잃어야 돼요. 이게 반복을 해야 되는데 잘 될 때는 그래 잘 됐어, 안 될 때 방어를 잘 해야 되거든요. 사실 내가 잘 안 되고 있다면 기업들도, 그래서 사실은 빅테크나 이런 기업들도 막 좀 경기가 어려워지면은 막 정리해고하거나 아니면은 인원을 감축하잖아요. 그게 왜 그런 거겠어요?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을 줄여야 돼요. 결국은 또 이게 지출을 줄이자, 소비를 줄이자, 다 같은 맥락이거든요. 지난 영상도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냥 돈만 아껴 쓰라는 거네. 그게 듣기 싫은 건데 진짜 이게 맞는 얘기예요. 돈을 아껴 써야 된다니까요. 허투루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잘 될 때 돈을 잘 아껴서 유보금을 해놓으시고요. 그걸로 안 될 때 조금 버텨가면서 최소 손실을 또 하는 거고 그 다음 또 수익을 내는 거고, 이렇게 반복을 하는 겁니다, 사업을. 지금까지 자동화 수익의 진실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본주의 게임의 진행을 맡은 프론트맨이었습니다.